예, 오늘은 국책사업 시행으로 인한 거주민들과의 갈등 사례 및 사업자와 거주민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강동 구간에 대해서 어떤 그 거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있었는데, 그때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되었고, 그 대표자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제13공구 고덕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상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비대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상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우리 학회에서, 그간에 이제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도심지 터널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주민과의 갈등을 이제 중재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제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이 관철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피해도 어떤 그 예방이 전혀 되지 않았고, 또 시공사는 나름대로의 어떤 쓸데없이 공기만 지연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진행은, 일단 오셨으니까 서울 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그 피해 사례가 어땠으며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활동을 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피해는 어떤 그 피해가 있었죠? 터널 통과하면서. 두 번째, 또 가장 큰 부분들은 지금 집들이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단지다 보니까 많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깨지고 틈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재산상으로 타격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 진동, 비산 먼지, 그리고 발파할 때는 정말로 막 크게 흔들리고 여러 가지 또 저주파 소음들, 기타 등등 각종 공사로 인한 실질적인 그 인체상, 재산상 피해들이 참 많았고요.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제가 그 주택 피해 받은 거를 봤는데, 네, 그 그러니까. 이후에 네. 어떤 그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어떤 그 기관이 와서 안전진단을 한 사례가 있나요? 전혀요. 전혀 없고, 저희도 요구한 게 그거예요. 뭐 음. 당장 뭘 보상해라, 배상해라 이런 걸 요구한 게 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불안한 거는 엄청나게 큰 공사였잖아요. 저희 네. 공사가. 그러니까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지하수가 얼마나 침하가 되면 집안의 침하에 이런 영향이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내서, 그게 명확히 없다고만 하면 사실 저희가 뭐 굳이 시공사한테 시비 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그 그러면. 집안이 삼도 아파트, 인천 삼도 아파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이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발파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균열이 소규모로 있다가 그것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제 집안 속에 있는 지하수가 터널로 인해 가지고 유출이 되면서 그 어떤 침하가 가속화돼서 어떤 건물이 이제 부동 침하를 일으켜서 그렇게 구조물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양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 보강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뭐 원인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보강 방안이라든지 이런 그 보강 공법을 적용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랬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박사님 같은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문제를 겪어보고 이 문제를 대응을 하는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느낀 문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법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해서 사실은 저는 시공사 입장도 솔직히 이해가 되는 게 뭐 안전이단을 전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당연히 아니고 전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런 검사를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근거가 없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준다? 그것도 참 아니, 근데, 네. 그,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그 뜻을 모아가지고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했는데, 그 비대위 활동이 제대로 우리가 좀 어떤 그,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다면 조금 뭐 결과가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일단 저희가 비대위를 처음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눈앞에 천공기가 딱 들어섰거든요. 그 천공기가 그냥 뭐 다 용량 차이가 있는 걸 잘 아시겠지만 정말 큰 천공기. 그 밑에 지하에 30m, 40m 뚫다 보니까 그 커다란 게 갑자기 들어박혀가지고 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사람이 그리고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 라는 걸 알고 가서 뭐 조치를 받는 거랑 그냥 자고 나니까 눈앞에 그냥 갑자기 수술대가 들이미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눈 뜬 상태에서 그냥 당했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령들이나 조례들이나 찾아보니까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이 큰 국책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동네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사전 공청회를 하고 여차여차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이게 기본적인 설명회 공청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차여차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피해를 뭐 조금 못 보실 분들은 먼저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시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발파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이 깨지고 갈라지고 막 저쪽에 몰딩들이 떨어지고 기와장이 깨지고 타일들이 뭐 떨어지고 한 문제가 발파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들이 많았는데 발파에 관련된 법령들도 보면은 본인들은 다 지켰대요. 근데 본인들이 지켰는데 수백 수천 가구의 아파트랑 주택가가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 발파할 때. 자, 이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없다. 뭐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뭐 모르겠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박사님 말씀하신 지하수 침하나 이 집안이 또 액상화되고 침강되고 이 문제도 지금 저희 보면은 동네가 전부 다 집이 있으면은 집 앞에 화단이나 집 앞에 주차장이나 전부 다 단차가 2, 3cm 다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주저앉았어요, 전체적으로. 주저앉았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전부 다 금이 가고 했는데 그리고 막 물이 새고 막 지하실에는 막 지하실에 물이 안 샌 집이 없어요. 물 다 새고 비만 왔다 그러면 막 줄줄 새고 난리가 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것조차도 이건 뭐 사실 공사 때문에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법령이 저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 앞에 눈앞에 지금 몇 미터 그 8, 9미터 앞에서 지금 지하 30미터, 40미터 뚫어가지고 그 거대한 터널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 영향 때문에 동네가 주저앉고 물이 새는데 지켜주는 법령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학회에서 제가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했냐면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하여금 아까 그 발파든지 지하수 유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부터가 이제 어떤 주민들이 어떤 그 대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혀 어떤 체계가 없고 어떤 그거를 또 그 모니터링을 어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제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진섬 의원이 그때 의원이었었죠. 지금도 이런 분들이 이제 책임감 있게 나서가지고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거. 그리고 그때 모니터링 결과가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게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주민들이 관철을 시켰다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전부 다 그 두 가지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모니터링도 주민들이 어떤 관여해가지고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했던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들이 했고 믿어라. 아까 발파진동 얘기를 했는데 진동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동치가 달라져요. 개척기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민 그 시공사가 유리하게 진동이 별로 느끼지 않게 이렇게 좀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바는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결국에는 결론은 안 됐는데 저희는 정말 그때 그 박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굉장히 그 부분을 정말 끊임없이 저희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도 뭐 구청장이 됐든 당시 이제 그 이정원 구청장님이셨는데 현재 그리고 현직 진선미 의원님이 됐든 저희는 다 만나봤거든요. 안 만나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믿어라. 그거밖에 저희가 들은 게 없고 저희가 뭐 구청 관계자분들도 결국 다 만나 뵀지만 민간협의체까지 진짜 만들어달라 정말 수차례 요구해서 저희가 정말 만남까지 가졌지만 정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시는 분은 없었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이상 이제 그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제 강동 구간 그 공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주민들 대처 방식과 또 어떤 결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때 조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적으로 아직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다 개선하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세월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똑같은 이제 내용으로 음마아파트도 역시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게 하고 또 그 어떤 그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바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공사가 역시 그 협의체 결정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주민들이 최소한도 이제 어떤 그 터널이 자기 살고 있는 집 밑으로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주민들 시위를 하고 뭘 하고 뭐 이러한 법소하게 떠드는 것도 결국에 이제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지역 뭐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만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어떤 각 그 현장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지금부터 이 얘기할 내용은 GTX-A 청담동에 이제 GTX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뭐 1년 이상 그 공사가 지연이 됐고 청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시공사하고 면담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게 끝났습니다. 주민들도 또 거기에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민대표란 분이 무슨 헌법 소원을 낸다. 뭐 전혀 뭐 변호사한테 뭐 수억씩 줘가지고 그게 무슨 이게 이득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 전문가가 뭐 조언을 하면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재판을 민사소송을 간다고 해서 전혀 그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렇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 뭐 소송 비용만 몇 억 날리고 아무 주민들 입장에서 얻는 게 없고 진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청담동 밑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건 뭐냐면 항구적으로 그 기차가 지나갔을 때 얼마만큼 그 위에 있는 그 건물에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 진동이 전달이 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거쳤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 침하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이제 보면 모든 현장에 뭐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 집 밑으로 통과를 결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자기네 집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하게 되면 뭐 참 다행스럽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드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무가내 식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주민들끼리 분열돼 가지고 아무런 것도 진짜 최선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안전 대책도 강구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GTX-A도 마찬가지고 청담동 아마 이제 GTX-C 음마아파트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 거를 노력하는 거는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 노선이 우리 집 밑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안전책은 강구를 하고 하는 어떤 양동작전을 어떤 구사를 해가지고 지나가더라도 별 피해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본래 강성의 목소리가 득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좀 합리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굉장히 또 매도를 당하는 그런 또 주민들 간의 어떤 그 분위기도 있어요. 저는 박사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그 청담동 그분들도 조금 그 연락을 해가지고 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겪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관련 법령 같은 게 사실상 일반인의 상식과 너무 어긋나 있어서 박사님은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일단은 지금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또 갈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게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주민들 동의도 없이 이런 게 우리 집 밑으로 막 지나가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의견이 이제 막 분분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법이 바뀌어야 되고, 진짜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런 이제 절차적인 이제 시간이 소요한 건 맞지만 끝까지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네. 그냥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민들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시공사가 답변하고 국토부도 답변하고 대응하고 하는데 무조건 우리 집 밑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음진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의 근처에 터널 근처에 있는 그 주택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봐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검증을 해봐라. 이런 식의 문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하수 유출로 인해 가지고 집안 침하도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냐? 입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노선을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집 밑은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햇볕 정책.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햇볕 무슨 얘기냐면 시공사가 이거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결국 시간과 결국 돈인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조금 우회를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그게 또 공사비라든지 공기단축에 도움이 되겠다. 시공사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주민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우리 집 밑에 어떻게 가? 니네도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이게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서로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이런 합리적인 테마를 어떤 그 주제를 놓고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내놔봐라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못 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안을 내놔봐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시공사가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검증을 하자는 얘기지. 응?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검증 결과에서 이것이 거기에서 이제 모니터링단 구성단도 나올 것이고 그럼 지하수가 얼마만큼 어차피 예상이라는 거는 실제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나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사들도 주민들이 막 처음에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알고 구청장도 문제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우리 학회 같은 어떤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주민들 각기적으로 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없이 유명무실해진다. 저희가 예. 그 6년, 7년 동안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위정자들이나 시공사나 시행사나 심지어 이제 국토부까지 해가지고 다 만나가지고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박사님 말씀처럼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일단 뭐가 정해져 있는 이 정도가 없고 커리큘럼이 없고 그냥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법령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국영수를 어떻게 하고 정해져 있는 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그게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막 4, 5분 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냥 다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그냥 또 시간 흐르면 그냥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그러니까 가고 막.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법령은 없고 그런 법령이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더 걸립니다. 한 20년 정도 후에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잘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어떤 그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잘 해결이 되는구나. 주민들도 이제는 막무가내식으로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니네들이 입증을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화만 내가지고 이렇게 우회해라. 물론 우회를 하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런 걱정이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나 뭐 구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단계에서는 그런 시위나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리적으로 전문가를 자기들이 신뢰를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박사님 말씀에 저는 다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꼭 비합리적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걸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내 집 밑으로 그런 게 지나가는 걸 난 허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확정이 돼 있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안전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비합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분들이 정말 저희가 겪어보니 법이 없더라. 이 법이 없다는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장하면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GTX 시음마 아파트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전망을 하나 좀 해보면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우회를 시킨다. 근데 우회를 했을 경우에 노선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노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그 비용과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거를 과연 뭐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작전상 후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그거를 무작정 믿고 이렇게 좀 그 대책 없이 기다린다는 거는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아까도 제가 청담동 사례를 지적했지만 항구적인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영원히 내 집 밑에 그 기차 지나가는 거를 그 밤에는 굉장히 그 소음 진동이 크단 말이죠. 진동이 크단 말이죠. 소음은 별로 안 들리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지 검증을 좀 해달라. 집안 침하 터널 뚫게 되면 지금 문제가 없지만 지하수가 유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집안 침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현대건설한테 그런 걸 갖다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현대건설 지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제 그 사벌 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킬 어떤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뭐 일사천리로 갈 텐데 지금 공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 숙이려고 하는 그 액션이라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도 딱 타이밍이 총선 전이기 때문에 시공사나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주민들 표를 의식해가지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허송세월 합니다. 허송세월 하고 나중에 공사 들어가게 되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분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청담 사례와 똑같은 그 어떤 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음마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현대건설한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사비도 더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시간도 증가가 되는데, 그럴 바 같으면 조금 더 우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 이 현대건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